안녕하십니까. 기원 아카데미에서 영어과를 강의하고 있는 류대영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문제는 고2 응용어법으로서 전체적으로 학년은 통일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문부터 보시기 전에 설명의 등급 설정은 거의 3등급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A 지문부터 보시겠습니다. A 지문의 내용은 미국 원주민들, 저희가 보통 인디안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그 컬럼버스를 영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뭐 컬럼버스는 아시겠지만 뭐 백인들의 입장에서는 신대륙을 발견한 영웅이겠지만 침입을 받아서 온갖 여러 가지 지금 현재로서도 지금 뭐 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원주민들은 컬럼버스를 영웅으로 보지 않고 내용만 보시면은 그들은 또 이 컬럼버스 데이 10월 12일을 기념할 그 어떤 이유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12일을 많은 백인들이 기념하는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휴일로서 볼 이유를 보지 못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컬럼버스 데이를 바라보는, 또는 이쪽에 보시면은 일방적인 one side way, 일방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과서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교과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지금 좀 편향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한다라는 식으로 이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번에 잡은 체크 포인트는 여기 리더를 보시면, 이제 리더는 일반적으로 이제 문장 뒤에 주절 뒤에 이어질 때는 뭐 리더 뒤에 이어지는 주어 또한 그러하다라는 어떤 앞에 부정문에 대해서 반복되는 그런 동의하는 표현으로 쓰이는데요. 다만 앞서서 김종현 쌤이 받았던 그 문제에 따라서 여기 any를 똑같이 봤습니다. 따라서 리더가 앞에 부정문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any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였을 때 과연 지금 보다시피 지금 do, they, see 보시는 바와 같이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으로 도치가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도치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리더가 any를 수식하는 아까 하들과 마찬가지로 도치가 되지 않는지를 체크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리더 뒤에 do를 저렇게 인용을 할지 아니면은 도치를 인정하지 않고 도치를 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잠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B 지문 가시겠습니다. B 지문은 따로 주제문이라는 건 없고 그냥 길을 걷다가 어떤 두 사람이 마주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묘한 분위기가 흐르죠. 그래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한 20m 정도 뒤에서 걷고 있는 어떤 젊은 애를 알아차렸고요. 뭐 걔가 뭐 조용하게 빠르게 걸었고 어떤 뭐 그림자처럼 뒤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묘하게 서로 간에 존재감을 느끼면서 긴장감 유지가 되면서 걸어가다가 이제 여기 2번의 밑줄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오랫동안 걸어갔었는데 차를 파는 어떤 상점을 지나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뒤에 이어지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체크 포인트는 지금 보시다시피 I asked him that절로 이어지는 나는 그에게 물었는데 뭐 차이샤 뭐 차를 파는 가게가 뭐 이 근처 어디에 좀 있는지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잡은 포인트는 지금 나는 그에게 물어봤죠. 근데 지금 ask는 평소 얘기할 때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접 의문으로 우리가 정리합니다. 보통 평소에 정리할 때는요. 그래서 지금 이 힘에 이어진 이 내용이 I가 그에게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잡은 체크 포인트는 저 that을 일반적인 명사절의 접속사 that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 문장을 간접 의문으로 봐서 지금 해석이 뭐뭐하는 것 이래 되는 게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을 가지는 if나 아니면은 whether 이 접속사의 판단 문제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해석이 뭐뭐 한 것을 그에게 물어본 건지 아니면은 뭐뭐인지 아닌지를 그에게 물어본 건지 어떤 이런 해석이나 문장 구조의 접근에 따라서 체크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좀 싱겁죠? 뭐 근처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C 지문 보시겠습니다. C 지문은 개구리가 나오죠. 요즘 개구리 보기 힘들죠.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이제 인간으로부터 이제 상당한 위협을 마주하는 한 가지 생물이 있는데 바로 개구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보기 힘든 것 자체가 위협이 많이 받았다는 상태겠죠. 그래서 컴마를 찍어주고 지금 보시다시피 관계 부사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생태계가 applies니까 이미 지금 lies가 다시 아시다시피 김중현 선생님, lie는 자동사인가요? 타동사인가요? 예, 김중현 선생님. 자동사입니다. 따라서 지금 명사 형태와 자동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장의 길이도 길지 않고 완전한 문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따질 것은 그러면 관계부사 뒤에서는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가 있는데 따라서 지금 컴마 뒤에서 나올 때는 정확한 선행사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수업 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where 뒤에 완전한 문장만 볼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where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장소나 이런 조건들을 컴마 앞에서 가리키는 내용이 확실하게 나오는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 과연 이 where이 이어지는 내용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이 컴마 앞에 어떤 장소나 상황, 조건들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았을 때 저는 체크 포인트는 저 컴마 뒤에 where를 그대로 둘지 아니면은 지금 이게 관계부사가 장소, 상황, 조건이 앞에 없다라면은 저것은 관계부사가 되지 않고 또는 뭐 다른 관계부사 올 수 있겠죠. 뭐 시간이나 장소 이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컴마 뒤에 나올 수 있는 관계부사는 정지영 선생님 컴마 뒤에 개수조문법에서 쓰일 수 있는 관계부사는 where가 또 어떤 것이 있죠? when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접근해 볼 것은 뒤에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where의 어떤 장소를 찾아볼 것인지 아니면은 또 가능한 관계부사 when을 만약에 생각해 본다라면은 앞에 또 어떤 시간적인 내용이 있는지를 판단해 봤을 때 그 두 가지가 없다면 where이 아니고 이제 관계 대명사가 될 텐데요. 지금 좀 전에 제가 김중현 선생님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자동사로 끝나기 때문에 떠올릴 수 있는 관계대명사 중에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는데 지금 자동사 끝났기 때문에 목적격의 어떤 가정은 없어지겠죠. 그리고 뒤에서 에코시스템이 이어지기 때문에 주격 또한 가정에서 빠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where 대신에 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소유격인 whose를 비교를 해서 어떤 선행사 판단과 그리고 해석에 따른 접근을 잠시 후에 시간 설정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마무리 드리자면은 그래서 뭐 그 개구리의 어떤 생태계가 인간의 서식지, 인간의 사는 장소에 대해서 좀 가깝게 자주 위치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들은 어떠한 인간들의 어떤 뭐 인간의 도구라든가 어떤 인간의 활동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구리에게 어떤 해를, 위협을, threat를 끼치고 있는지를 말하는 문장이 되고 있죠. 중간쯤 보시면은 이제 어떤 뭐 통나무라든가 어떤 그런 돌 무더기에 대한 움직임이 이제 개구리에 대한 그런 어떤 뭐 시원하게 쉴 수 있는 어두운 장소들, 뭐 숨어서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deny, 부정한다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 밑에 숨어 있었는데 치워버리면 땡볕을 맞으니까 아무래도 좀 좋지 않겠죠.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번 가시기 전에 보시면은 근데 이제 아마도 가장 좀 안 좋은, 좀 최악의 상황은 인간이 개구리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개구리를 리무브니까 개구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데려다가 as a pet, 애완으로서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가장 안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마무리된 문장인데요. amphibians는 양서류를 총칭하죠. 그래서 개구리를 통칭하는 양서류에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are far more likely to perish니까 훨씬 더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주어지는데요. 4번은 what brought into house without security and familiarity of the wetland to sustain them인데요. 일단 해석부터 마무리 하시면 이제 개구리들을 보존하는 또 지속 가능하게 계속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습지에 대한 어떤 안전함과 그리고 친숙함이 없이는 brought into house니까 뭐 해석만 그냥 내용만 정달한다면은 집으로 데려오게 된 양서류들이 죽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의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번에서 4번 체크 포인트는 지금 what에 주목을 해봤는데요. what은 언제나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at이 나왔을 때에는 what을 쓸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 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김경준 선생님, what을 쓰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가 있죠? 관계대명사. 네네, 관계대명사 맞습니다. 의문사. what을 쓰기 위한 조건 두 가지가 그 앞에 네, 일단 예, what이 가지는 문장에 꾸며주는 수식하는 명사, 즉 선행사가 없고요, 그죠?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뒤에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보시면은 brought into house이기 때문에
집으로 무엇을 데려왔는지가 지금 없습니다. 따라서 불완전한 문장은 맞는데 과연 지금 해석에서 이 what 이하가 꾸며주는 선행사가 문장에 존재하지 않는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보통 중등 과정에서는 선행사 위치를 바로 앞에서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중3 이상에서 고1 과정 넘어갔을 때는 바로 앞을 볼 것이 아니라 선행사의 선자가 바로 앞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앞문장 전체에서 해석을 통해서 뒤에 관계대명사 문장이 꾸며주는 단어를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석을 따라서 이 선행사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또 덧붙여서 지금 brought는 bring인데요. 그러면은 보통 bring A into B를 해서 A를 house 즉 B로 데려와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불완전하지만은 이 brought를 동사로 본다면은 지금 주어도 빠져 있고 그리고 brought 뒤에 목적어도 빠져 있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 선행사 판단과 더불어서 태까지 한번 저는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4번의 체크 포인트는 what을 그대로 쓸 것인지 아니면 선행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선행사에 맞추어서 관계 대명사를 쓰는데 뒤에 태까지 봐서 저 brought를 동사로 보지 않고 PP로 볼 수 있는 which are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bring A into B를 적용을 해서 태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문장의 내용들은 이제 그렇게 인간이 개구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마무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설정한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조정 사항이 있는지 좀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리더를 이제 해석에서 주어 또한 그러하다가 아니라 해석에서는 그들은 이제 콜럼버스 데이 즉 10월 12일을 기념할 그 어떤 이유도 보지 않았다라는 부정의 n이 수식으로 보고 그럴 때는 이제 도치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1번에서 리더 2 데이에서 데이를 2를 지우는 것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아까 정리했다시피 내가 그에게 물어보는 내용으로서 어떤 확정된 사실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런 가게 상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 외문을 적용을 해서 2번에서는 that을 물어보는 불확실한 내용을 물어보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에 if나 neither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서는 지금 문맥상 해석상 컴마 앞에 where를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장소나 상황 조건들이 없고 마찬가지 시간의 내용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서 자동사로 끝나는 주격이나 목적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3번에서는 관계부사 where를 주격도 아니고 목적격도 아니면 남은 소유격 whose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도 그래서 선행사는 지금 요 개구리가 되겠습니다. 개구리의 생태계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해석이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서는 처음에 이제 관계되면서 선행사 판단을 접근을 해서 조금 이제 엇나갔었는데요. 지금 좀 더 매끄러운 해석을 적용했을 때 그대로 브로트를 PP로 인정해 준다면 이제 어떤 조건문으로 만들어서 만약에 집으로 데려와 준다면 이런 것들이 습지 원래 살던 습지나 늪지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익숙함이 없이 데려와 진다면 이제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해석을 통해서 분사구문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따라서 4번에서는 what을 관계사로 볼 것이 아니라 뒤에 PP를 그대로 인정하고 조건을 뜻을 가지는 접속사 if로 바꾸겠습니다. 자, 1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문장에 주절이 나오고 있고 주절에 컴마 이어서 today C 보시면은 동사가 추가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동사와 동사를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 역할이 필요할 텐데 리더에는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없고 단순히 부사 역할만 있기 때문에 동일한 뜻을 가지면서 이어질 수 있는 리더를 now로 바꾸겠습니다. 출제 빈도. 네. 출제 빈도는
자, 출제 빈도는 지금 리더 노을 같은 경우는 빈도는 5개 중에 2개로 잡았고요. 난이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3등급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지금 확실하게 이제 품사 구분, 리더의 품사 구분과 그리고 노을 자체의 품사 구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난이도는 5개 중에 4개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보통 중3 과정에서 처음 이제 음음 파트에서 부가음음이라든가 간접음음, 보통은 순서를 강조하는 부분은 넘어오는데요. 그래서 순서를 떠나서 이제 그것이 간접음으로 바뀌었을 때 정확한 어떤 접속사나 의문사에 대한 종류를 지식을 중3 때부터 저희가 정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빈도는 보통 순서 형성 나오긴 하는데 5개 중에 3개를 잡고요. 그리고 난이도는 지금 특히 ask라든가 뭔가를 물어본다라는 원더라든가 궁금해한다라는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 동사를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면은 좀 쉽게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5개 중에 2개를 주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에 중3 때부터 또는 관계대명사를 처음 다루는 중3이나 또는 고1 과정에 올라와서 접근을 할 때도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그리고 컴마가 찍혔을 때의 관계대명사 부분은 충분히 수업 때를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보통 많이 보는 것들은 컴마 다음에 위치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컴마 다음 위치가 아닌 단순히 웨어리 나왔을 때에는 단순하게 뒤에 완전한 문장만을 체크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좀 그런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컴마 뒤에서 관계사를 묻는 빈도는 5개 중에 3개를 잡고요. 난이도는 문장의 완전성과 선행사 판단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5개 중에 3.5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같은 경우가 단순하게 이제 완만을 판단을 해서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선행사 판단을 하고 어떤 뒤 완전성을 불완전성을 보는 것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에 더해서 분사 구문까지 더해 간다라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복합적인 부분은 5개 중에 빈도는 2개를 잡겠지만 난이도 부분은 5개 중에 4.5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도치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은 저는 이제 도치로 접근했었는데 도치 자체에 대한 접근은 보통 중3 과정에서는 마지막 파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 더해서 순서만 볼 것이 아니라 단어 자체에서 쓰이는 어떤 이런 품사, 정확한 품사나 그 문장에서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수업 때 좀 더 강조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